퇴직 후 50대 친구들 사이 돈이 만든 거리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더없이 소중해지지만 은퇴라는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면 그 소중함도 종종 변화를 겪습니다. 평생 함께 달려온 동료들이고 서로 의지했던 친구들이지만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차이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은퇴했는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미묘한 긴장감과 어색함이 배어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의 일상 이야기가 이제는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며 신경 쓰이는 주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유 있게 여행을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벌이를 찾으며 생활비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어쩌면 퇴직 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우리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변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일 수 있을까? 친구들과의 거리감이 자꾸 느껴질 때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퇴직 후 50대 친구들 사이 돈이 만든 거리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서로의 인생사를 잘 알고 있고 함께 겪어온 일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퇴직 후의 삶,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이 소중했던 관계도 미묘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여유 있게 웃고 즐기던 대화가 어느새 한쪽은 부담스럽고 다른 한쪽은 조심스러워지는, 그야말로 거리감이 생기는 걸 느끼곤 하죠. 사실 은퇴 후 경제적 상황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사례 1. 내 친구는 퇴직 후 매달 유럽 여행, 나는 생활비 걱정뿐인데. 첫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도 마련하고 아내와 함께 소소한 농사도 지으면서 편히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김 씨가 있는데,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여행하며 SNS에 사진을 자주 올립니다. 친구랑 뭐가 달랐지? 싶었지만 알고 보니 김 씨는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부부가 퇴직 후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 씨는 친구의 SNS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초라함을 느낍니다. 친구 모임에서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물론 친구는 자랑하려는 게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감정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박 씨는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임 참석을 피하고 친구의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친구와의 거리감을 만든 셈이죠. 사례 2. 퇴직 후에도 알바하는 나와 여유 있게 취미생활 즐기는 친구들. 두 번째는 송 씨의 경험입니다. 송 씨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와 자녀 결혼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반면 친구들 중에는 여유롭게 은퇴 자금을 마련해 두어 그동안 해보고 싶던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랜 친구인 정 씨는 골프를 시작해서 주말마다 필드에 나가고 그림을 배우며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해요. 친구들과 만날 때 송 씨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도 저런 여유를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친구들은 같이 골프 치러 가자라고 권유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비용이 부담돼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유를 대고 빠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은 송 씨가 왜 모임에 자꾸 빠지는지 이해하지 못해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송 씨 입장에서는 괜히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경제적 상황 차이로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 같은 시간을 즐기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사례 3. 가족 문제로 퇴직금 다 쓴 나와 노후 대비 철저한 친구. 세 번째 사례는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자녀의 유학 비용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대부분 썼어요.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된다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같은 시기에 퇴직한 친구들은 연금도 받고 모아둔 돈으로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히 이 씨의 친구인 최 씨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재테크를 해서 이제는 그럭저럭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매번 함께 은퇴 후 계획도 세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이 씨에게 권유하지만 정작 이 씨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최 씨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씨도 친구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만 마음이 약해 쉽게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고 자꾸만 스스로를 외톨이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철저히 준비한 노후 덕분에 여유롭게 살지만 자신은 힘든 생활 속에서 관계마저 멀어지는 현실의 씁쓸함을 느끼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퇴직 후 경제적 차이가 어떻게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삶의 질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낀다는 건 서로가 상대방에게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가지게 하고 소중했던 관계마저 부담스러워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친구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오히려 불편함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찾기. 경제적 여유가 다르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공원 산책, 독서 모임 등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은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친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덜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각자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겠죠. 퇴직 후 친구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법.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퇴직 후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경제적 거리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꼭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삶의 큰 버팀목이 되지만 퇴직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혼자 속으로만 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생기면 그로 인해 미묘한 갈등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조심하고 있어. 비싼 곳보다는 간단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상대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라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퇴직 후 사람마다 삶의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좋아하고 또 다른 친구는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든 없든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 친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축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며 이야기를 나눌 때 너 정말 멋지게 잘 지내는구나. 나도 언젠가 너처럼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날이 오길 바라라는 마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작은 활동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을 찾으면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이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소박한 활동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특정한 취미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독서 모임을 조직해 매주 한 권씩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활동은 경제적 부담 없이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4.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상황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가치 있게 여긴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나름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괜히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면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나는 소박하게 살지만 그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결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다. 결국 퇴직 후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함께 웃고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롭게 찾아오는 경제적 격차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것에서 피어납니다. 퇴직 후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우정을 만들어 가세요.